한국은 내부에 내전적인, 잘못하면 내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30%의 이제는 여기 연평도 사건 때문에 이 30%가 상당히 줄고 있다는 아주 좋은 보고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나 30%의 이 북한 편을 의도적으로든지 속아서 그렇지, 하여튼 결과적으로 북한 편을 들려는 이 30%의 세력이 있다. 누가 어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이게 농담입니다. 자기는 김정일이가 서울을 절대로 폭격 안 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 이유는 뭐냐? 서울을 폭격하면은 30%의 자기 편을 죽이기 때문에 폭격 안 할 거래요.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니까 이 한국이 내부적으로 이게 내전적 구도입니다. 다만 말로 하는 내전적 구도죠. 이게 이런 국제 정세가 이런 복잡하게 얽힌 속에서 이것이 해결 안 되고 계속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해결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각성에 의해서 해결되면 괜찮은데 이 외부 힘이 개입한다든지 또 국가 생존 차원에서 총을 든다든지 하는 잘못하면 내전 상태로 갈 소지가 한국 안에 있다. 북한은 세습 체제가 굳어지기 전에 권력 내부의 갈등이나 주민 불만의 폭발이 결합되면서 정권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나빠진다. 이런 한 3개 내지 4개의 흐름이 한 동북아시아에서 같이 전개가 되고 있을 때 이런 큰 모순, 굉장한 모순을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이 역사의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된다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이 바로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한 100년 동안 축적된 모순이 거기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그 사건의 하나에 의해서 오스트리아를 빼고는 어느 나라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는데 다 전쟁에 휩쓸려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이 긴장 상태는 잘못하면 이 전쟁의 냄새를 느끼게 한다. 근데 이 전운이란 말이 있죠. 전쟁의 구름. 전운이 한반도에 드리워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 대통령 선거는 안보제일주의도 아니고 복지제일주의도 아니고 반드시 안보제일주의로서 한가름이 날 것 같고 앞으로 안보가 드디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안보를 배에서 멀리 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죠. 대표님 때가 한나라당 아닙니까? 한나라당. 요새 대통령은 요새 연평도 사건 이후에 많이 달라져서 상당히 그 강경한 발언도 하고 어제 거대한 화력 시험도 하고 군부대를 방문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완전히 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추한 모습이죠. 추한 모습. 민노당은 민주 악당 같은 악랄한 모습이고 한나라당은 웰빙 정당으로서 굉장히 추한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정치는 원래 더러운 겁니다. 권력투쟁이니까. 그런데 그 정치의 더러운 것을 덮어주는, 미화해주는 요소가 딱 하나 있어요. 그렇게 정치투쟁을 하더라도 안보에 관한 한은 딱 국민 편에 선다, 국가 편에 선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정치투쟁을 더럽게 해도 봐준다. 이런 게 정치의 양해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안보를 멀리하고 안보를 멀리하니까 그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추할 수가 없습니다. 추할 수가 없어요. 말도 그렇고 안보를 버린 정치가 얼마나 추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정치를 뜯어고치는 거예요. 이 정치를 뜯어고쳐서 안보 속으로 정치가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국민들도 우리 생활 속에 이제는 안보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생활과 안보가 분리된 게 아니고 안보 위에
경제도 있고 복지도 있고 문화와 예술도 있다. 영평도 사태를 느끼면서 국민들이 느꼈던 가장 큰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의 방식이 맞았느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남태평양에 사는 것처럼 휴전선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나의 건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체중을 줄일 거라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미국에 유학 보낼 거냐. 99점 맞아도 신경질 나고 100점을 맞아야 된다. 이런 생활 속에서 그동안 살아온 이 삶의 방식이 맞는 거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시기고 이 반성을 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났고 화가 나면은 이 역사가 달라집니다. 이 진실에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지듯이 국민이 화가 나면 역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관리해야 될 국가와 국가 지도부와 여당과 언론이 책임 있는 노력을 해서 이 국민 화가 난 걸 에너지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또는 법을 새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오래 갈 수 있는 걸로 추수를 해야 돼요. 추수를 하지 않고 이 화를 날려버리면은 이건 또 좀 있으면 또 원이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절로의 찬스이기도 하고 이게 마지막 기회이기도 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연말 연시를 맡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자성어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점불사가 아니겠습니까? 일점불사 하나 더 붙인다면 종북방멸이죠. 일점불사 종북방멸. 요걸 딱 써가지고 집안마다 딱 걸어놓고 매일 아침 보면서 애들한테 한자도 가르칠 겸 해가지고 오늘 일점불사 더구나 여기 우리 조갑제닷컴에 계속 오시는 분들은 이 시대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 한국 사회를 향해서 말씀했던 그 예언들이 다 원래 지난 한 해도 다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은 말빨 있을 겁니다. 내가 평소에 이야기했지 않느냐고. 또 내년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가만보면 그동안에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람들이 좀 주춤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좀 내다가는 최근에 그 정의구현사재단이 아니라 그 불의구현사재단 그쪽처럼 뭐 평신도들 찍고 나와가지고 추경영이 아니라 당신들이 물러나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말을 잘못했다 하는 요새 문매 맞게 생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경고하는 대로 모든 게 막연하게 나쁜 논을 가지면 안 된다.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뭔가 손에 잡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점불사, 종북방멸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간단한 원리 김정일은 나쁜 놈이고 편드는 사람은 더 나쁜 놈이고 대한민국 좋은 나라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다 하는 요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깨우치는 일에 앞으로 또 한 해를 넘기면서 내년도 그런 생산적인 한 해를 계속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주례사를 한번 들어보니까 제일 가슴에 닿는 주례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위험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간혹 보면 위험하게 살아야 돼요. 위험하게 살아야 이게 아주 스릴 있게 사는 거고 위험하게 살아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쏟아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위험하게 살아야 될 나라. 위험하게 산다는 것은 행동도 과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조심하면서 하다가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일생을 마치게 되는 거.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도 위험하게 살면서 과감하게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